자원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어서 인적 자원은 어떤 성격을 갖는지와 더불어서 또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되고 또 이 인적 자원의 중요성들은 어떤 점이 있는지, 그리고 인적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의 개념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인적 자원은 크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적 자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회계학적인 관점, 그리고 조직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인적 자원을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경제학자의 대표자인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자본의 한 구성 요소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곧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생산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J.S. 밀 같은 경우는 인간의 존재 가치는 부가 아니지만은 인간의 능력은 수단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노동을 통해서 실현할 수가 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아주 실리적인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경제학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노동의 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적 자원에 대한 개념을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학적인 관점에서는 인적 자원은 이런 그 조직의 보유와 관련된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론에 대해서 창시자의 한 사람인 피셔 같은 경우는 인적 자원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창출의 원천이고 또 자본의 가치는 특정한 그런 이율로 확인하는 거래 예상의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봤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회계학적인 관점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다라고 보겠습니다. 거래 예상의 이익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적 자원은 한 조직의 구성원이 그 원천이 되어서 창출하는 거래상의 한계 가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조직론적인 그런 관점을 보면은 고전적인 그런 조직론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주어진 그런 능력, 또 조직 목표의 어떤 기능에 따라서 굉장히 기계적인 그런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직론적인 개념들은 고전적인 그런 개념과 현대적인 개념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어떤 조직론의 경향을 보면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조직 이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설정을 통해서 인간을 좀 더 건강하고 조직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조직론적인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를 정리할 때, 특히 자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 경제학적인 관점, 또 회계학적인 관점, 조직론적인 관점에서 각각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런 용어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인적 자원과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용어들은 우리가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하고 개념에 맞게 용어들이 구사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HRD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HRM, HRU, HRP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요. 인적 자원 개발 HRD가 되겠습니다. HRD의 개념은 직무나 개인 그리고 조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를 통해서 조직 내에서 개인의 학습 활동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런 직무와 또 향후 미래에 해야 할 그런 업무에 대한 능력들을 사전에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바로 HRD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HRM인데요. 이거는 인적 자원 관리,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HRM의 경우에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적 자원 또는 정보적인 그런 자원 또 인적 자원들을 획득 개발하는데 그 인적 자원의 획득 개발과 관련해서 기업의 장래 어떤 인적 자원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하고 기업 전략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 미리 사전에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HRM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HRP가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 계획이죠. 플래닝입니다. HRP 같은 경우에는 경영 비전과 또 경영 전략에서 결부되어지는 그런 인재의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미래에 필요한 그런 인적 자원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채용 또 충원, 선발 그리고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조직의 직무와 연계시켜서 능력을 개발시키는 걸 우리가 바로 HRP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HRU가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 활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HRU 같은 경우는 인적 자원을 조직 내에 배치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주 목적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승진이나 또는 평가, 부서 이동, 보상 같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인적 자원들을 현재의 능력과 더불어서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 가능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 관리가 바로 HRU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적 자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요약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 자원은 다른 경영관리 활동과 더불어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그런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런 인적 자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 자원의 존엄성이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존엄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자원관리는 종업원을 단순한 기계나 또는 대가를 치르고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전적인 인적자원 관리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그런 폐단들이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다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원 관리에서 가장 최우선에 두고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적자원의 자율성이 되겠습니다. 물질적 자원은 수동적인 성격을 보통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인적자원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의 성과는 구성원의 욕구나 또는 동기, 태도, 또 행동, 만족감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는 곧 인적자원에 대한 자율성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적자원에 대한 책임성이 되겠습니다. 현대 조직이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독에 기초한 그러한 업무 처리에서 굉장히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업무 처리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순차적인 어떤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은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와 더불어서 구성원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인적자원 관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적자원에 대한 능동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성과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이나 물질적 자원은 자체의 주어진 양과 질의 한계에 따라서 이들 자원의 확장과 개발이 고정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인적 자원은 자연적인 성장과 성숙은 물론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 능력과 자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개발은 환경과 조직의 변화, 또 동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적 자원에 대한 전략성이 되겠습니다. 조직 전체의 어떤 성과는 자금과 더불어서 물질적 자원 및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적 자원의 조직체가 얼마나 자원으로서 잘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적 자원들은 그 어느 자원보다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평가되고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소진성입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활용되지 않으면은 그들의 노동력이나 그들의 능력은 소진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금이나 물질적 자원 같은 것들은
비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적 자원은 비축보다는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능력이 개발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마저도 소진되어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적 자원 개발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 HRD는 활동이 매우 복잡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의 개념이 훈련이나 또는 훈련 개발, 교육 훈련, 산업 훈련, 성인 교육 또는 뭐 종업원들의 교육 등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발전을 그동안에 해왔지만은 아직도 정확한 그런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교육 또는 사내교육 또 기업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HRD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적 자원 개발은 사용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더라도 어떤 목적적인 측면에서는 공통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개인에 대한 개발, 또 경력 개발, 조직 개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직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개인의 개발의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거나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의 개발, 또 현재 직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능력들을 개발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개인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력 개발이 되겠습니다. 경력 개발은 개인이 일생에 거쳐서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관심과 주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배워나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경력 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력 개발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경력을 관리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직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경영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경영 목표를 달성해 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개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 개발이 되겠습니다. 조직 개발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적합한 어떤 조직 문화와 더불어서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조직의 성격과 조직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개발시키는 일련의 과정들, 행동들을 우리가 조직 개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 개발의 개념은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태동된 그런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유럽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인적자원 개발을 이루어왔는지, 그리고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의 인적자원 개발 과정 및 발전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다양한 그런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들을 개발시켰고 운영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유럽에서 그동안에 시행했던 그런 어떤 제도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시범제도, 또 도제제도, 그리고 길드, 후견인, 직업교육, 직업훈련, 이런 다양한 어떤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시범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그런 역사를 가지고 발전을 해왔는데, 인간을 훈련이나 학습을 통해서 승계되어 온 그런 기능과 기술,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이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시범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기 어떤 시범제도라 하면은 당시에 톡이나 벽돌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훈련이나 학습 지도 등을 통해서 시범을 보이면서 교육을 시켰던, 훈련을 시켰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 바로 이런 것들이 현재 이어져 내려온 시범제도의 가장 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제제도의 경우에는 시범제도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점차 발달되어 왔을 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태동된 게 바로 이 도제제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제제도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아주 잘 발달된 그런 제도 중에 하나로서 숙련된 기능인이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새로운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제도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능인이, 그 숙련된 기능이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현장에서 표출해내는 그런 어떤 숙련된 기능공으로, 또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끔 이렇게 지도하는 그러한 인적 자원 개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도제제도 같은 경우에는 수공업적인 그런 정교한 기능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체득하고 가르치게 하는 이러한 직업으로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도 이런 기업과 노동조합의 능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 조직들을 통해서 이런 도제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길드 제도인데요. 길드 제도 같은 경우는 중세 시대에 잘 발달되었고, 실질적으로 시민 간의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제품의 질적 향상을 형립시키는 그런 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길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점차 시장이 확대되고 또 새로운 기계나 도구 사용이 급증해지면서 도제제도나 길드 제도에서 배출된 그런 우수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기회가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후견인 양성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후견인 제도인데요. 이 후견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공장 수공업 단계로부터 또 대규모 제조 공업으로 거쳐서 근현대적 공장 제도로 옮겨가는 과정에 발전된 그런 기술이나 기능과 관련된 훈련 제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동력기계의 발명과 산업혁명으로 농업경제가 공업경제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근로자들 또는 노동자들을 노중자들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그런 제도로 아주 잘 쓰여지고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업교육제도입니다. 직업교육제도는 인간교육에 있어서 새롭게 인식되어지면서 또 특히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의 어떤 연계선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직업교육제도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은 경제적 특성과 사정으로 인해서 일반 공구들의 사용법 또 이러한 실습의 발달 또 대학 수준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인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에서 직업 기술교육이 실시가 되게 되는데 이 직업교육 실시에 있어서 굉장히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육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업훈련제도인데요. 이 직업훈련제도는 산업의 고도화와 실업교육 및 일반교육이 함께 직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게 되면서부터 발생되어졌던 그런 훈련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직업훈련제도는 개인의 적성에 맞는 그런 직종을 선택하고 또 지도자나 감독자 밑에서 전문적인 그런 직종에 대한 기능,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제도로 현재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직업훈련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인적자원 개발 과정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초기에 견습생 제도와 더불어서 직업교육 프로그램 또 공장 학교 또 숙련 훈련 및 직무 관련 훈련 인간관계 운동 훈련 전문직에 대한 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적자원 개발 노력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 견습생 제도입니다. 이 초기 견습생 제도는 인적자원 개발의 근원이라고 가장 근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세기에 견습생 연수제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능공들이 운영하는 그런 작은 가게에서 가구나 또는 의복, 신발 등과 같은 가정용품을 실제로 생산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이런 기능 견습생 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교육으로서 자리 잡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초기 직업교육인데 프로그램입니다. 초기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1890년대 뉴욕에서 최초로 개인 재단 직업학교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발전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개인 재단 직업학교는
실업자나 또는 전과 기록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기술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오늘날 학교의 직업교육의 그런 근간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 공장학교입니다. 이 공장학교는 1800년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해서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엔지니어나 또 기계 수리공 또 숙련된 정비사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중요한 그런 수요처로서 육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이러한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훈련 프로그램이 바로 공장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장학교 프로그램은 초기 견습생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과정이 굉장히 짧은 게 큰 특징이고요. 또 특정 직무에 필요한 그런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러한 인재 교육 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숙련 훈련 및 직무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숙련 훈련 및 직무 훈련은 반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자들을 위해서 실행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13년도에 포드사에서 만들었던 T 모델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T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조립 라인에서 대량 생산을 이루어지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하는 그런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생산 방식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T 모델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자 포드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요구도가 나타나게 되고,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숙련 훈련 및 직무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 운동입니다. 인간관계 운동은 직무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공장체계의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혹사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과 관련해서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 또 오랜 노동시간, 낮은 임금,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타파하기 위한 그런 운동으로 바로 인간관계 운동이 인적자원의 어떤 발전 요소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은 미국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개념이고요. 전문 트레이너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훈련 밖에 기업 현장으로 확대시키는 이러한 요구도에 따라서 교육을 기업 밖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시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개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직업교육의 역사는 190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특수한 그런 전문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부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특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만든 계기는 1905년도에 철도원 양성을 위해서
이런 교육기관인 철도사원 양성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런 과정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개발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철도사 양성 교육 이거는 이제 공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어떤 기술 교육이다라고 본다면요.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직업훈련 교육기관들이 하나씩 생성이 되게 되는데 1976년에 직업훈련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이후에 민간기관의 전문가 기술 교육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바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단순한 그런 기술 교육들이 전파되는 이런 기술 교육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직무와 관련해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시점은 1949년에 국립공무원 훈련원의 태동과 더불어서 이런 직무 관련 인력의 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의 이런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교육기관을 발전시키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적 자원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의 개념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개념, 회계학적인 관점에서의 개념, 그리고 조직론적인 관점에서의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용어 해설을 필요로 했는데요. 특히 이러한 용어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다. 그래서 HRD, 인적자원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HRM, 인적자원의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HRP, 인적자원 계획, 그리고 HRU, 인적자원에 대한 활용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적자원에 대한 성격을 크게 7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의 성격으로서는 첫 번째가 존엄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적자원에 대한 존엄성은 현대의 자원관리 개념에서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율성. 무엇보다도 책임감과 자율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인의 욕구나 동기나 태도, 만족감들은 이러한 자율성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 조직이 수익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자원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적 자원에 대한 능동성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죠. 물질적 자원은 수동적인 그런 성격을 띠지만은 인간의 자원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동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개발성,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성을 보았습니다. 특히 인적 자원의 개발은 환경과 조직 변화가 심한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성이라고 하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인적 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이런 전략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7번째로 인적 자원에 대한 소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물적 자원은 사용하면은 소진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은 비축이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적 자원은 그렇지 않다.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소멸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개발, 경력 개발, 조직 개발에 대한 구성 요소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의 발달 과정이 어떻게 그동안의 발달 과정을 이루고 있느냐.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이렇게 세 개의 개발 과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범제도라든지 도제제도, 길드제도, 후견인제도, 직업교육제도, 직업훈련제도 등 다양한 그런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초기에 견습생제도, 그 다음에 직업교육 프로그램제도, 공장학교, 또 숙련 훈련 및 직무훈련, 그리고 인간관계 운동, 인적자원 개발 운동의 개념들로 쭉 인적자원 개발이 발전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00년대 초반 이후로 인적자원 개발 과정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공기업 측면에서 철도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철도사원 양성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러한 기술교육에 대한 개념들이 태동이 됐고 이후로 발전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1976년도에 직업훈련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부터 이런 전문 기술교육을 가리키는 기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직무와 연결시켜서 훈련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직무 연결 교육은 1949년 국립 공무원 훈련원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직무 교육들이 발전을 했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